안녕하세요. 마이크 가지고 애를 먹는 남자.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화질과 조금 더 나은 음량을 제공해 드리겠다고 스마트폰도 바꾸고 마이크도 바꾸고, 참 제 딴에는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보여드렸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 새로 스마트폰 구입한 것하고 마이크하고 상당히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울려요, 소리가. 일단 AS 보내고 기존의 시스템으로 일단 한번 또 다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이 나무 무슨 나무죠? 주목. 네, 주목이죠. 저한테 온 지가 솔찬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나무는 지금 분갈이를 했거든요. 언제? 내가 이거 봄에 했던 것 같은데. 봄에 다른 소나무 분갈이 할 때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무사 활착을 해가지고 또 순이 이렇게 이쁘게 자라났는데, 이걸 손으로 한번 쥐어 뜯어볼까요? 손으로 쥐어 뜯으니까 잎까지 같이 뜯겨지는 듯한 느낌? 그러면은 방법이 없죠. 가위로 잘라서. 가위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새순이 나올 때는 쥐어 뜯을 기회가 없었죠. 나무가 흔들리지 그렇죠. 않아야 되니까. 예. 근데 오늘은 이 주목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분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부감독님? 예? 혹시 병원하고 의원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병원은 큰 거고 의원은 찍은 거 아닌가? 그러면 크고 작은 기준이 뭘까요? 진료 과목이 예. 의원은 하나? 의원은 하나. 내지. 그러니까 뭐 저 내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과 뭐 이런 예. 데는 안에 안과도 좀 큰 데만 있던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병원급은 그래도 한 서너 가지, 우리 충주에는 조그만 병원이 있는데 거기는 많지는 않지만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조그만 의원이 과가 좀 몇 개 되던데, 되기는.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이 부감독님이 알고 계시기에는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진료 과목이 몇 개냐, 네. 이거에 따라 차이가 난다. 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요? 그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런 과목은 대개 박사 과정을 했던 전문의가 하나의 과목을 진료를 하면은 그러는데, 우리 어디야? 흑돈 먹는 데 있죠? 예. 그 맞은편에 의원 하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진료 과목이 이 앞에 간판에 붙여놓은 것만 해도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 예. 그럼 거기는 병원인가요? 의원이 아니고? 진료 과목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팻말은 의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의원이지. 의원이죠. 그러면 진료 과목으로 숫자를 센다는 것은 지금 맞는 무의미해지는 거죠. 예.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그것이 바뀌었는지 어쩌는지 저희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제가 병원과 의원을 나누는 기준은 새롭게 알았습니다. 뭐냐, 병상수가 그러니까 입원한 침대 있죠. 예. 그 병상수가 30개 이상이면은 병원, 30개 이하면은 의원이랍니다. 그래요? 예. 분재하다 보니까 100을 다 배우죠. 예. 자, 그런데 운전면허증이랑 똑같은 거네. 대형은 25인승인가 24인승 이상 끊으려면 대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이하는 일종 보통 갖고도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네, 그럼? 그러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그럼 분재원도 마찬가지일까요? 분재원은 그러지 않아.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딘 데는 좀 많고, 어딘 데는 좀 이 규모 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지만, 그런 거 갖고서 구분을 하는가? 제가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의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의원은 만병통치하는 데가 아니죠. 그렇죠. 조금 전공 분야가 있어서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나죠. 네. 내과는 내과, 의과는 의과, 정형외과는 정형외과, 성형외과는 성형외과.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고, 이제 특별하게 이제 치과 정도만 조금 구분이 되죠. 예. 그 분재원이라고 해서 그런 분재원은 전부 똑같은 분재원이냐? 아,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아니지.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좀, 각자 예, 분재원 원장님들이 좀 잘하는 분야가 좀 있고, 예, 조금, 조금 미약한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원하고 좀 따지기는 그러지만, 분재원은 예, 혼자서 이렇게 경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네. 그런 영세하다고요? 영세해야 되는 거하고는 좀 틀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반면으로 배양서부터 관리 전반적으로 전부 다 아는 분재원이 있는 반면 예, 조금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렇지 않은 모르는 데는 또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예. 그렇구나. 자, 분재원을 시작을 할 때 가장 첫 단계로 꼽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른바 분재 소재를 생산하는 농장. 이런 데는 보통 우리가 농원이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 농원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농원에서는 주로 소재를 갖다가 이제 생산을 하죠. 예. 삽목도 하고 접도 붙이고 예.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하면은 이 나무가 이제 거기서는 주로 이렇게 기본 티만 닦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만 만드는 거지, 기본만.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나무를 어디다 팝니까? 분재원. 분재원에다 공급을 해주죠. 근데 이제 또 이 분재원에다 공급을 해주지만은 중간 도매상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분들이 이제 대개 이 분재원들도 와가지고 나무를 싹쓸이 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은 생산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판매까지 겸으려고 하다 보니면은 생산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짓을 하게 되는 분이 그 중간 그 도매상에다가 그 분재를 갖다가 전부 밭대기로 싹 넘겨버리지 한꺼번에. 물론 일괄로다가 싹 넘긴다. 일괄로. 그러면 이때는 좀 가격이 저렴하지. 한꺼번에 다 내니까. 또 이 똑같이 3년이나 5년을 갖다 키운 소재 중에서도 그 중에서 1등짜리도 있고, 저런 것도 나무여 하는 나무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저런 것도 나무여 하는 나무들은 떼내거나 그냥 덤으로 딸려가 버리죠. 공짜로.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단계를 하는 것이 이제 분재 도매상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데가 이제 광주 곰솔분재원. 전 잘 몰라요. 몰라요? 옛날에 얘기는 들었어요. 옛날에 잠깐 경매에 나오셨다. 네. 이제 그분 같은 경우가 이런 분재 농장에서 생산한 분재 소재를 갖다가 분울림 작업을 해서 대개 1년 정도 배양을 해서 분재원에다 공급을 하죠. 물론 그 이전에 예술지기 같이 눈치 빠른 사람은 가서 좋은 소재만 쪽쪽 골라 빼기도 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좀 가격을 더 줘야 되죠. 우리 분재계에서 흔한 말로 눈깔만 쏙쏙 빼오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산된 소재들은 대개 분재 농장, 도매를 하는 분재원에서, 거기 이제 농장이 아니죠. 분재원이죠. 이 분재원에서 기본적으로 철사를 감기도 하고, 1차 가지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분재원에다가 공급이 되면은, 분재원에서는 이제 먼지거리를 해요. 먼지거리를 해야 되는 게 뭐야? 배양을 해야지. 배양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분갈이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일반 이제 또 시민한테 넘겨주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분재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보통 3단계 정도를 거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단계가 좀 많은가요? 근데 농수산물 이런 걸 따진다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가 아이가? 많은 건 아니죠. 우리가 채소 같은 경우 가끔 가다가 금추 들어봤죠? 금으로 만든 배추다라고 그래서 이때 보통 산지에서 500원 하는 것이 동네 마트에서는 5,000원이다.
그쵸.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지 않은데 옛날 바카스 같은 경우는 뭔 짓을 했느냐. 공장에서 생산한 것은 300원인데 약국에서 살 때는 500원씩. 아, 500원이 아니죠. 1000원 정도씩. 그러니까 잠시 냉장고에다 보관해준 대가로 굉장히 몇 배의 폭리를 취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게 많이 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생필품이다라고 말하는 배추조차도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분재는 보통 2~4단계 거치면서 가격이 약간씩 상승을 하죠. 보통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곱빼기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죠. 그럼 곱빼기로 상승하면 분재는 곱빼기나 남겨 먹는 건가요? 냉겨 먹는다는 게 이익으로 남기는 건가요? 10,000원짜리 사다가 그 2만 원 받고 팔면은 곱빼기로 남겨 먹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영양분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고 정리도 하고 보면, 그러니까 사실 2배를 남긴다라고 하더라도 그 남기는 것 못지않게 거기에 인건비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거지.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 시스템이 많이 붕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 일단 이 분재가 많이 팔리지를 않으니까 소재 생산하는 농가에서 직접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약간 가격을 업그레이드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거래네? 간단하게 하면. 그러죠. 생산에 전념하시던 분들이 지금 이제 그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매상 입지도 갈수록 줄어들고 또 많이 줄어들었죠. 워낙 전국적인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재원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신생 분재원으로서 그런 종합적으로 도매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죠. 그냥 보따리 장사로 트럭에다 하나 싣고 다니면서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팔아 넘기는. 하긴 그런 분들도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줄어버렸어요. 우리 분재원에 나무 싣고 와서 나무 좀 내려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죠. 자, 그러면 일반 분재원에서는 그럼 나무를 갖다가 그런 소재 생산 농가에서만 받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어디서 받죠? 분재원에서도 사기도 하는 거 사고. 분재원에서도 사죠. 또 그러고 또 시민들한테 팔아달라고 시민들이 팔거나 그런 것도 매입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부감독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갑자기 부상한 것이 뭐냐면은 경매. 왜 시민들이 예전에는 분재원에다가 나무를 갖다 줬는데 분재원에 갖다 주면은 이것들이 팔 때는 10만 원에 팔았다 하면은 도로 살 때는 10,000원, 20,000원 막 그래 버리거든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한 2~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열 받겠죠. 그러죠. 근데 분재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재원이 근데 이제 그 시민들도 한 주만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넘긴다 그러면. 그러죠. 그러면 이제 수량이 좀 많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많으면 일단 금액이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부담도 되고 분재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또 재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재고로 남는 거 아니야? 자, 우리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도 일반인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까먹은 게 있어요. 예술분재원에서 우리 부감독님이 나무를 구입을 할 때 어떤 나무를 구입을 하죠? 내 마음에 드는 거. 그러죠. 근데 그 나무가 모든 사람 마음에 드는 나무인가요? 각자 틀리지. 각자 다르죠. 그거를 똑같이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러죠. 각자 다르죠. 그럼 각자 다르는, 하면은 그 각자 다르는 사람들이 매기는 가격이 다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취미인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취미인들이 분재원에다 나무를 내놓을 정도 되면은 되게 좋은 상태에서 내놓는가요? 나빠진 상태에서 내놓는가요? 둘 다지. 왜냐면. 근데, 제 경험으로는 안 좋아진 상태에서 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거는, 그런데 제가 둘 다라는 게 뭐냐면, 좀,
어떤 사람들 같은 이제 분재에 이제 취미를 가지고 있다가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다 갖다 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거 하는 거는 일부 자기가 기르다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이제 처분할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하는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분재원에 옛날에 대규모로 한 주 한 주 할 때는 대개 이게 정상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근데 한꺼번에 나무가 이 시장으로 취민이 가지고 있는 나무가 분재원으로 쏟아져 나올 때는 일단은 집안에 큰 변고가 있어가지고 이 나무를 관리하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 그렇죠. 그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집안이 쫄딱 망했을 경우. 그때 이제 나오는 경우거든요. 근데 웬만하면은 취미인들이 나무를 갖다 쉽게 꺼내놓지는 않아요. 맞아요. 누구나 다 이 나무 기운 정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잘 꺼내놓지 않은데 문제는 어떻게든 내가 저것은 키워보아야 되겠다라고 제 경험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감당 못한다라고 해서 그때 내놓는데 대개 그때 나무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재원에 나무가 들어올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두른다기보다는 2, 3년 정도 배양을 하는 상태에서 두르게 된다라는 거죠. 곧바로 상품화되죠. 근데 우리도 경매에서 나무를 갖다 사기는 했지만은 저희 곧바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바로 이렇게 판매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2, 3년 정도 관리를 해야 되죠. 첫째로는 분갈이해야 되고 분갈이한 해하고 그 이듬해는 나무를 손을 못 대잖아요. 그래서 3년째 이제 철사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년 정도 묵혀버리면은 분재원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온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투자한 돈이 투자한 돈이 묶여 있으니까 돌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취미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가 분재원으로 갈 때는 가격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 해성같이 나타내서 구해준 일군의 시스템이 뭔 거니 바로 경매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분재 농원을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도매상을 얘기를 했죠. 세 번째는 일반 분재원을 얘기를 했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경매에서 우리 부감독님도 나무를 솔직하게 구입을 했고 예술에서 경매를 통해서 나무 구입한 나무들을 전반적으로 봤겠지만은 그 부감독님이나 예술직이나 상당히 그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나무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무 구입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성적표라고는 뭐 잘 산 거 못 산 거 비교해서 대략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산 경험으로 봐서는 한 40%? 40점밖에 안 준다고요? 그거 과락인데? 예? 과락인데? 아니 근데 싹 마음에 드는 거는 좀 있기는 한데 이제 수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근데 뭐냐면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야 괜찮다고 이렇게 샀는데 막상 받아보면 실망감 들었던 게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는 그 예술직위는 점수 얼마 정도 주실 거예요? 원장님은 한 80% 정도. 80점 정도? 그러니까 저도 100점은 못 되는 거네요? 그러죠. 세상에 저를 그렇게 저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평가가 아니고 선생님은 그 마음에 안 드는 거 반품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는 반품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하나도 안 해서 그냥 기르고 말지. 그러니까 반품한 거 포함해서 80점이다? 그러죠. 제가 볼 때는 저는 한 70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부감독님이 챙겨주니라고 굉장히 높이 띄워주네요. 80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나무를 갖다 구입을 하는데 100점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부감독님은 80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단타작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분재원 가서 이 실물을 볼 때도 이게 사람이 꽂히면 예를 들어서 그 나무에 한번 꽂히면 이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자꾸 좋은 것만 이렇게 보고 사는 것도 그렇걸랑이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나중에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기르다 보면은 영 아닌데 그때는 뭐에 하여튼 이 귀신이 씌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꽂히면 네. 정신이 없을 때가 가끔가다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많지는 않은데 그럴 때가 한두 번씩 있걸라. 그 꽂히면 그걸 사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맞습니다. 그 경매뿐만이 아니고 실제 제가 이 소재를 갖다가 도매상에 가서 나무를 사올 때도 제 딴에는 열심히 봐갖고 눈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고 골라와도 사실 80% 정도밖에는 만족 못해요. 나중에는 이런 거 뭐 들어 사왔지? 괜히 돈 내버렸네? 하는 나무들도 옵니다. 따라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고사도 그 앞에 놓고서도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는 분재원이나 이런 데들이 나무들이 우리가 원하는 나무들이 많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품격과 가격을 매치를 시켰을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조금 손댈만 하다, 키울만 하다라고 하는 분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경매장을 기웃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른바 구멍이라든가 저걸 조금만 손보면은 괜찮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절대 이런 나무는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라고는 우리 영상 찍었었잖아요. 육성. 예, 육성. 네. 그게 실제 그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그 나무 상태에서? 아니 이게 정상적으로만 배양을 해가지고 세력만 받으면 예. 그 얼마 주고 산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예. 근데 그런 또 수영이 소나무는 없어서. 예. 그냥 세력만 받아놓고 그러면은 힘만 받고 죽지만 않고. 예. 제대로만 관리하면. 예. 정확한 내가 상 금액은 모르지만 그 정도 가치는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나무 장래성이라든가 가치적인 측면은 그러는데 네. 현재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구입할 당시의 상태가 그 나무를 갖다 그 돈을 주고 살 만큼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한 50%? 50%도 안 되죠. 일반 취미인한테는 그 살릴 수 있는 확률을 저는 10% 미만이라고 봅니다. 가지고 있으면 3, 4년 내에 점차 고사해서 죽어갈 나무거든요. 그렇죠. 자기 돈 들여서 그런 나무 살 사람들은 없죠. 그렇죠. 이게 삘이 꽂혀가지고 완전히 이게 좀 나무가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사는 거지. 이 나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이다라고 그러면은 그 나무 욕심 나도 되게 못 사지. 그럼 못 사면 가격이 떨어져야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재원에서 그 나무가 거래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겠죠. 근데 경매라고 하는 시스템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받을 가격 다 받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렇게 이익을 본 만큼 잘못하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특히 소나무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나무 한두 번 받아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취민이 가졌다라고 그래서 나무가 약해졌다라고 그래서 그 취민이라고 어떻게 단정을 짓느냐. 이제 그렇게 항변하시는 분이 나오겠죠. 그렇죠. 분재원에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어때요? 우리 부감독님이 보실 때 분재원에서 그 나무 감당할 만한 분재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글쎄요. 많지 않지. 그러면 그 분재원에서 만약에 나무 상태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그러면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았겠죠. 근데 이제 아는 분도 있을 테고 모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 알기는 하는데 대처 방법은 모른다. 어쨌든 그렇게 이 나무 갈수록 약해지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휩쓸려 가는 분재원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어쨌든 그 가격이 나와서는 안 되는 가격이죠. 안 되는 가격이죠. 그 예술지기는 약간 맛이 간 거죠. 그런 나무를 사놓고 반품도 안 하는 것 보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술지기가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충고를 해드리는데 분재를 갖다 구입할 때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나무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초보자다라고 그러면은 분재 하루라도 더 키워본 사람들은 고수예요. 맞죠? 그렇죠. 예. 근데 대개 하루가 아니고 1년, 2년,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키웠어도 감당 못 해가지고 경매로 내보내는 나무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런 데서 나무를 사오면은 AS가 되지를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술에서는 나무를 갖다가 구입을 할 때 우리 그 부감독님도 나 이 나무 얼마에 경매 받았다. 근데 얼마 받고 싶다 하니까 나무 산 적 있습니까? 네. 알고도 붙여줘요? 아니, 알고도 붙여준다라면은 안 되고, 네. 나도 경매를 보지만 그 몇 시간 쳐다봐가지고 한두 주 사는 건데, 네. 그럼 그 노력값도 줘야 되고, 네. 또 그 나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안목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네. 그 안목 같은 뭐야 그거는 그 무형의 그 재산이잖아요. 솔직히 예. 얘기하면 예. 유형이 아니고. 예. 그러면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또 AS를 받을 수가 있죠. 예. 아 그것도 이제 그거지만 그래도 사갖고면은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네. 웬 구멍? 어떤 구멍이냐? 이걸 조금만 손대면 가치가 확 올라가는. 예. 그죠? 예. 이 어떻게 관리하면 나무 가치가 올라가는. 예. 그래서 분재원이다라고 할 때 분재원도 사실 다 똑같은 분재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데는 가장 이제 흔하게 보는 경우가 나무를 사고 팔고만 하는 분재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나무 사고 파는 것보다는 철사 걸어갖고 자연목들 들어오면은 그거 대체적으로 이렇게 철사 걸어서 기가 막히게 나무를 만들어내는 분재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기로 이제 금연분재원 예. 이런 데가 이제 그런 자연목들을 갖다가 1차 개작을 통해서 나무 기본 틀을 갖다가 완전히 환골탈태를 시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분재원은 보면은 그 주 수종이 있어요. 아까 우리 부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하면 이제 소나무하고 소사 그쪽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데는 소나무 전공, 어떤 데는 외철쭉 전공, 뭐 하여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분재원 하는데 그러면 예술 분재원 위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생산하는 곳입니까? 도매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양하는 곳입니까? 다지. 다예요? 여기서 생산도 하잖아요. 생산도 일부 하니까 많이는 안 해도 조금씩 하고. 생산을 하는데 아주 대규모로 하는 것이죠. 소규모로다가 이렇게 조금 하는 거고. 아니, 대규모라니까요. 왜? 우리 세지소서 여기서 생산하는 거죠. 진짜 그거는 생산이 아니고 이제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소매 뭐 이런 거 다 해오는 거. 도매는 도매도 하는 거. 예전에는 했던 것 같고. 지금도 도매는 합니다. 가끔가다 하는데. 가끔가다 하는데 도매 중심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술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취미인들 대상. 그래서 저희가 분재 이렇게 판매하는 걸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취미인들이 나무를 선택해서 가지고 계시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무가 조금 약간 그 고급수? 평생 소장해서 키울 만한 나무들. 이런 나무들을 이제 많이 갖고 있게 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여기는 또 유통도 하잖아요. 유통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나무들도 되게, 지금 이 나무 제가 구입한 지가 지금 5년이 넘었거든요. 5년이 넘어서 2년 정도 세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올해 이제 분갈이를 했는데, 분갈이 해놓고 보니까 나무가 거의 다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죠? 이 부감독님이 가져간 주목 그 나무 만드는 속도하고 이 나무 속도 보니까 좀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내가 가져간 나무는 대략 쇠퇴한 것 같아. 아직도 소재지요. 내나 방치해뒀다 1년에 한 번씩만 손을 대고 그러니까. 근데 이 나무는 연칠 뜯어내니까. 이 나무는 지금 들어올 당시에 여기가 이게 모양이 여기가 이뻐가지고 산 건데 뭐 이제 이것도 이제 시집 보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예술 같은 경우는 워낙 나무 자체가 많다 보니까 제가 바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분갈이해서 누구나 이제 물만 주어도 진짜 살아나갈 수 있는 아마 5년은 거뜬하지 않을까요? 물만 줘도? 이제 그 정도 되는 나무를 갖다가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또 하나의 철학은 분재를 좋아해서 분재를 시작했다가 분재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을 최소화시킨다. 이제 이것이 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없다. 이제 이런 모토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더딥니다. 소재를 생산해도 좀 완전히 활착하고 난 다음에 팔다 보니까 남들 전부 한번 장사하고 지나간 뒤에 뒷북치기 딱 좋고. 그러다 보면은 좀 열기가 식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분재원 종류를 갖다 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재원의 특성과 요즘 새롭게 제2의 분재원으로 도약한 분재 경매, 물론 분재 경매에 긍정적인 면도 많아요. 그렇죠. 분재를 갖다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부감독님이 봐도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분재들이 막 뛰쳐나오잖아요. 예. 가만히 앉아서 분재 박물관 구경하는 느낌. 예. 뭐 내가 설사 구입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요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옛날에는 이 신비에 쌓여있던 분재 가격이 지금은 배를 완전히 벗어버렸죠. 근데 완전이라는 게 아니고 좀 차이가 좀 제가 봤을 때 물론 있기는 있어요. 이 분재 경매하는 곳마다 그다음에 출품한 사람마다 이게 차이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저 정도 되면은 얼마, 어쩌니까도 잘 맞추시던데. 아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좀 틀리고. 아니 어쨌든 옛날에는 분재는 부르는 게 가격이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 정도 품격, 저 정도 굵기, 저 정도 뭐 하면은 분생활 연수 이렇게 하면은 대개 이제 가격이 누구나 다 짐작할 만한 그렇죠. 가격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수형이 나왔을 경우에 내같이 미친 척 찍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분재를 갖다 보급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햇볕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하나는 뭔군이 그 그늘도 짙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밝은 곳을만 쳐다보지 그늘을 안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은 사람도 많고 상처 입은 사람도 많고 헛돈 내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분재원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첫째 분재원한테는 좀 분발하라라는 겁니다. 분발하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손님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나무 손댈 때 정확하게 손 대주고, 분갈이 할 때 분갈이 해주고, 철사 풀 때 철사 풀어주고. 우리 그 구독자님 한 분이 그랬다라고 그랬죠. 서울에 가서 나무 보고 마음에 드는 수영이 있어서, 나무가 마음에 들어서 보니까 철사가 감겨진 자국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철사 자국 걸려서 마음에 걸린다라고 하니까 그 분재원 원장이 뭐라고 하니, 세상에 철사 자국 없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예? 대부분 분재원 가면 철사 자국 없는 나무가 찾기가 좀 힘들지.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원칙은 없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재의 기본 원칙이 분갈이 제대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처는 치료해야 되고, 수영을 만들 때 철사 자국 남기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되고, 이 최고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은 분재원들이 허다하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감독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봐주세요. 자, 분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무를 조금 미리, 경매하시는 분들이 미리 정보를 줘야 돼요. 아니요, 좀 봤으면 좋겠어요. 미리 좀 봤으면. 그 출품자 말만 듣지 말고, 세상에 저도 이렇게 나무 2, 3분 이렇게 돌아보고 나무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평가 못 합니다. 네? 평가 못 해요. 근데 이제 경매할 때 보면은 이게 몇 번 돌리고 나서 이게 또 나무만 이렇게 계속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사실 집중 잘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격만 맞추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리면서 이 나무 흠 있다라고 해서 발견해가지고 가격을
그 출품자하고 조정해서 깎기도 하고. 예.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허다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분이에요? 35분.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분재를 갖다 구매할 때는 감당할 만한 나무만 구입을 하십시오. 무리하게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래야 유찰이 되더라도 경매는 여러 군데 사기 때문에 다음에 돈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나무 또 나옵니다. 그치. 네.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결정적이다라고 마음에 들었을 때 그때 한 주씩 구입하는 겁니다. 물론 예술지기는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샀다 그러면은 50만 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더 비싸게 받아요. 부감독님도 그렇게 사고, 다른 분들은 인정해 주는 분들은 인정해 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은 일단 제가 판매하는 것은 제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분재원 여러분들 저 경매에다가 나무 다 내보내고 나서 나중에 분재원 나무 없으면 어디서 구매를 할 거예요? 깝깝스럽죠. 결국 경매장에서 또 구입해 가지고 저 나무 손질해서 또 경매장에다 또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몇 푼 남기는 것 가지고 연연하는데, 제가 볼 때 경매를 통해서, 분재 경매를 통해서 절대 돈 못 벌립니다. 진짜 고수가 아니라. 맞죠? 저도 작년에 소나무 한 20여 주 구입했는데 그 중에서 좀 가격이 나가는 것 3주가 작살이 났어요. 얼마를 붙여야, 분갈이 하고 나서 3주 뽑아냈잖아요. 그 얼마를 더 다른 나무에다 붙여야 제가 본전을 찾습니까? 그럼 본전 찾으면 헛짓한 거잖아요. 시간 들어가고 노력 들어가고. 그러기 전에 진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재 경매를 하시는 분, 이분들한테는 나무를 미리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분재 경매의 비극은 분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분재 경매를 했다는 데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분재를 아는 분들이 분재 경매를 시작했다라고 그러면 이런 시행착오는 조금 줄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예술에서 하도 상처 얘기하니까 경매할 때 상처에 관한 물음은 이제 자연스럽게 됐죠. 이제 두 번째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철사 자국입니다. 철사 자국, 이 똑같은 나무라고 했을 때 제가 판단할 때 철사 자국이 있는 나무와 없는 나무, 이 똑같은 한 나무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최소한 0.5배 차이는 나야 돼요. 10만 원이다라고 그러면 철사 자국이 있는 것이 10만 원이면은 철사 자국 없는 것은 15만 원 정도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분재 수준을 갖다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재 교과서를 보면은요, 철사 감을 때 여기에다가 종이 감아가지고 하고 일주일 만에 풀고 진짜 신경들 많이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기본 싹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철사 자국 없는 나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맞죠? 그렇죠. 이제 경매할 때도 철사 자국 당당히 물어봐야 됩니다. 자그마한 스마트폰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물어봐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가격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왜? 철사 자국이 없는 나무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증거잖아요. 한 2배 이상은 신경 써야지. 2배. 일반적인 저기 하는 거. 깜빡하면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없이 수십 년을 갖다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거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자, 이렇게 지금 이 분재원에 관련된 영상은 지금 마이크 문제로 3번째 찍고 있습니다. 감독님에서 부감독님으로 바꿔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할 때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빗나가가지고 하여튼 오늘은 또 약간 좀 엉뚱한 쪽으로 많이 또 흘러버렸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사소한 문제로, 사소한 잘못된 선택으로
나를 갖다 힘들고 괴롭게 한다라고는 그건 더 이상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려면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다가서야 됩니다. 이상 예설경제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